코로나 사태에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을 학기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들은 건강과 재정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96만 3천 건을 기록해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9월 초로 지연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에 독감까지 겹칠 것을 우려해 역대 가장 많은 독감 백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불안감을 악용해 온라인 주문을 받은 후 돈만 떼어 먹거나 실업수당을 대리 청구에 가로채는 등 사기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7월 한 달 동안 코로나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135%, 워싱턴 DC는 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틈탄 사기 행위까지 기승을 부려 물적, 심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사기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기 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FTC 연방교육위원회에는 피해 신고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접수된 사기 피해 신고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선 135%, DC에서는 11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휴가와 여행 관련 사기 피해는 수천 건, 신분 도용과 은행 관련 사기는 수만 건씩 쇄도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기 행위로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후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쇼핑 사기도 들어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으로 시행한 $1,200씩의 직접 지원 수표를 가로채는 사기 행위도 신고됐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직자들이 3천만 명이나 되면서 신분을 도용해 가짜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가로채는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사기에서는 각주 노동국을 사칭하거나 실업수당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도용한 개인정보로 실업수당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 사기범들은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해 실업수당을 빠르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고객들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신청자들의 쇄도로 복잡해진 처리 절차를 악용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해당 주민의 일부 정보가 누락돼 실업수당 신청 과정이 중단된 상태라며 요구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는 데 필요하다며 소셜 번호와 직불,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사기범들은 해당자의 실업수당을 대리로 사기 신청한 후 가로채 가게 됩니다. 실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사기범들이 자신의 실업수당을 가로채간 것을 나중에 알고 이중 타격을 맞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면 수업을 하겠다던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수업 방식에 대면 수업에 맞춰 개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값비싼 대면 수업비를 내야 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코로나로 일자리가 끊긴 가정의 경우 비싼 대학 등록금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류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례없는 대유행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정부와 교육계의 대안 대책이 매번 달라져 학교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가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대학의 경우 재정적인 부분과 건강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튜던트론 히어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3분의 1이 이번 가을에 옵션이 주어지면 캠퍼스에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고 나머지 16%는 캠퍼스로 돌아가지만 온라인 과정 수료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약 29%는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올 가을에 온라인 학습을 활용할 계획에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만큼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약 66%가 원격 수업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보다 품질이 낮고 이에 따라 수업료를 낮춰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일자리가 끊긴 저소득층의 학생인 경우 학비 감당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부양학부생 부모에게 제공되는 연방학자금 대출인 페어런트 플러스 론을 더 받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로 일자리가 끊겨 남은 학비를 내기 힘들다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계획했던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이 이미 기숙사나 살집을 렌트해나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업료와 생활비로 약 7만 3천 불을 지불하는 학생의 경우 이미 계약해놓은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됐다며 높은 교육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재정적인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 대학에 가면 캠퍼스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스테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캠퍼스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청춘을 즐겨야 하는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감을 표하며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휴스턴의 한 학생은 12주 동안 기숙사에 갇혀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며 한 공간에서 무기한으로 머물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없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 전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96만 3천 건으로 3월 중순 코로나 사태 악화 이래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아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2,800만 명이나 있어 코로나 실직 사태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됐음에도 경제활동이 계속 확대되면서 실직 사태는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6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22만 8천 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중순 본격 파급된 코로나 사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주 연속으로 100만 건을 넘겨왔습니다. 8월 1일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수령자들은 1,5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60만 4천 명이나 대폭 줄어든 겁니다. 실제 실업수당 수령자들을 토대로 계산한 실업률은 10.1%로 7월의 공식 실업률 10.3%보다는 약간 더 낮아졌습니다. 다만 연방특별실업수당을 받은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프리랜서 등을 합한 전체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2,82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별 기본 실업수당 자격은 없으나 연방 실업수당만 받을 수 있었던 1,276만 명은 7월 31일자로 주당 $600가 없어져 버려 곧 통계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수당 실수령자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실직자들이 1,550만 명이나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코로나 실직 사태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 먼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실직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 미국의 고용은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셧다운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 5월 한 달간 270만 개, 6월에는 480만 개의 일자리가 회복됐으나 코로나 사태 재악화 탓에 7월에는 180만 개 증가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8월에도 일자리 회복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여 실업 대란, 실직 사태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 1인당 $1,200씩 직접 지원하고 연방 실업수당을 장기 연장하며 중소업체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던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9월 초로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진 데다가 다음 주부터 양당의 전당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기 때문에 8월 중 타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과 3천만 명의 실직자들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고대하고 있는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월 초로 지연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방이 양보하는 순간 협상을 재개해 신속히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어 8월 내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2조 달러대 요구에 공화당이 1조 달러대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변수들까지 따르고 있어 8월 안에 타협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협상 대표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양쪽의 중간선인 2조 달러로 올리는 대로 협상을 재개해 타결지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스티브 무노신 재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1조 달러에서 요지부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언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월 중순 코로나 사태 악화 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미국의 실직 사태가 완화되고 있어 연방 실업수당을 하루속히 재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은 다소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주 연속 100만 건을 넘다가 지난주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방 실업수당 장기 연장을 포함하는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더 지연시키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 CNBC 등 주요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공화 양당이 내주부터 정부 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기 때문에 당파 대결을 부각시키는 시기에 서로 양보에 타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7일부터 20일까지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의원 당료들은 물론 정부 통령 후보들의 현장 참석 없이 영상으로만 실시되고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마지막 날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 델라웨이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24일부터 27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열 예정이었다가 원격으로만 행사를 진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날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나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1인당 $1,200씩 받는 직접 지원과 3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받는 연방 실업수당의 장기 연장,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해주는 PP 프로그램은 모두 한 달에 연기된 9월 중에 타결돼 시행될 것으로 수정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 확산에 독감 유행철까지 앞두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에 독감까지 겹칠 것을 우려해 역대 가장 많은 독감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에 가길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드라이브스루나 길거리 백신 접종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다가오는 독감 시즌을 앞두고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확산 우려로 의료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연방보건당국에서는 이번 독감 시즌과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독감 백신을 확보하고 올 가을 독감 예방접종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병원 수용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독감 환자들까지 쇄도할 경우 병원 측이 감당하기 어려워져 독감 유행 시 의료계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CDC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시즌 동안 미국 성인의 절반이 안 되는 45.3%만이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CDC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의 이점과 독감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독감 예방주사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 미국의 공급 예정인 독감 백신 물량이 2억 회 투여분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사들은 보도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미국 내 독감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을 예상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생산 중인 미국의 독감 백신 물량을 작년보다 13%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늘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나 감염 우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계에서는 드라이브스루나 길거리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미국인 수는 연간 4,500만 명에 불과한데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3만 4천 명 가운데 대다수는 고령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DC는 올해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친 시점이어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코로나19에도 동시 감염될 수 있다고 밝히며 면역력 약화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병원, 약국 등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가능한 한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독감 시즌은 10월에 시작돼 12월과 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상관없이 코로나19와 더불어 감기 바이러스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부분 재개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궤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궤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